안녕하세요. 오늘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테슬라 굉장히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430 벽을 좀 뚫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순식간에 $455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수급도 지금 꾸준히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432를 뚫으니까요. 순식간에 이 감마 스퀴즈가 터지면서 $440까지 왔고요. 또 그거를 뚫고 $455까지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옵션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지부진할 때는 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뚫을 때는 하루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 영상마다 시간을 들여서 세력이 옵션을 어떻게 구축해 놓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유리한 판단을 그리고 좀 더 가격적으로 유리한 단가를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 $430 뚫으려고 시도할 때도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강조 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옵션 만기 날이죠.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PC 지표 발표일이기도 합니다. 이 PC는요,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수치예요. 물론 이 12월 금리 인하는 이미 확정이지만요, 이 PC 수치가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면은 연준에서 이 내년 1월 그리고 2월에 이 이후에 금리 인하를 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C 지표가 최소 보합 혹은 조금 낮게 나오는 게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지표도 조금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제가 오늘 자료들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이 고효율 무선 충전 회로 관련 특허가 공개가 됐는데요. 단순 특허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로보택시 확대와 그리고 사이버캡 양산이 멀지 않았다라는 신호죠. 그리고 오늘 이 자율주행 FSD 관련해가지고 이 현대와 사실 현대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다른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좀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제가 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옵션 매수세가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세력들의 포지션이 계속 지금 테슬라 상방을 향해서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분위기는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테슬라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크게 갈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 영상 좀 보시고 수익 극대화하는데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옵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최근에 이 마의 $430 벽을 뚫고요. 현재 $450 벽도 뚫었습니다. $450에도 세력이 벽을 쌓아놨는데 여기도 지금 뚫었단 말이에요. 지금 프리장 $455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금요일이라서 옵션 만기 일이기 때문에 이 옵션 프리미엄이 오늘 0으로 녹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가가 다시 이 벽에 $450 부근으로 떨어질지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다시 $450 부근으로 조정을 받을지 혹은 $460 근처로 도전하면서 $465로 치고 올라갈지는요. 오늘 밤 발표 예정인 이 PC 결과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자, PCE는요. 연준 선호 지표예요. 컨센서스가 현재 2.8이고요. 3% 아래 정도만 나와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높게 나와도
현재 12월 금리 인하는 물론 하겠지만요.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 2월달 이게 높게 나오면은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랑 비슷하게 나와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PC 지표 말고도 현재 고용지표도 좀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연준에서. 현재 고용지표가 좀 좋습니다. 현재 실업수당 신규 청구가 현재 3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나왔어요. 즉, 이 말인즉슨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뜻이죠. 기업에서도 구조조정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11월 달에 발표된 해고 계획이 증가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용 붕괴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럼 얘랑 얘를 종합하면은 어떠냐? 고용시장은 무너지지 않았고 PC는 지금 이거보다는 살짝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살짝 높게 나올 것 같지만은 3% 이하만 나와줘도 괜찮다. 그래서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25bp 인하 가능성은 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C가 조금 낮게 나와주면 좋을 텐데요. 지금 2.8보다는 살짝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측은 이거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측이 틀리면 너무 좋겠죠. 이거보다 낮게 나와주면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 역시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요. 방향성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 없이 강하게 홀딩이 가능한 거고요. 오히려 내가 더 아래 단가를 유리하게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테슬라 12월 5일 오늘 옵션 만기 말고 다음 주 12월 12일 옵션 만기를 보면요. 오히려 상방 베팅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옵션으로 치고받을 때 또는 덤프 물량들이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되는 시점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 모든 분들께 다 공개를 했다가 영상이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위반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 공유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이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FSD 관련해가지고 좀 어디서도 못 들어본 재밌는 얘기 말씀드린다고 제가 서두에 예고 드린 대로 이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지금 정재훈 현대차 부회장입니다. 제가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과 테슬라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현대차를 설명을 드릴 거지만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레거시 업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웨이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웨이모 구글에서 하는 웨이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GM이라든지 포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현대차에서 최근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조 단위를 써서 어떻게든 해보려던 자율주행 사실상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마이크 잡았죠. 마이크 잡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흐름을 볼 때 FSD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죠. 이것처럼 이 다음 거를 미리 준비해서 이 남들을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알맹이가 없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자율주행 시장은 이미 테슬라에게 독점당해서 답이 없고 이 SDV에서 이제 넥스트 스텝을 노려보자라는 말인데 이 넥스트 스텝도 본인들도 뭔지 모르고 있는 분위기죠. 현대차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 DNA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현대차가 자율주행 실패한 것도 사실은 이 기업 DNA 때문에 실패한 건데요. 왜 테슬라는 성공을 했고 왜 현대차는 실패를 했냐? 한 방에 설명 가능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FSD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차량 전체를 새롭게 설계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AI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먼저 왜 FSD가 단순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자, 많은 사람들이 이 FSD를 아직도 그냥 소프트웨어니까 라이센스처럼 다른 회사들도 사다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히 다른 세계의 기술입니다. 자, 기존 자동차 구조. 일반 자동차에는 50개에서 150개의 작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ABS용 ECU, 엔진 제어 ECU, 뭐 에어백 ECU, 차선 유지 ECU 이렇게 기능별로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ECU들은요. 각각 따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대부분 보쉬 같은 외부 협력사가 제작하고 플러스 코딩까지 담당을 합니다. 즉 부품마다 붙어있는 소형 컴퓨터들이 제각각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자동차 구조입니다. 근데 테슬라 FSD 접근은 완전히 반대예요. 테슬라는 이 모든 ECU를 하나의 초고성능 AI 컴퓨터가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FSD 컴퓨터는 카메라 8개, 그리고 센서, 조향 브레이크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면서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이게 바로 테슬라 방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업데이트를 전제로 만든 시스템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처음부터 계속 업데이트로 똑똑해질 자동차를 목표로 설계했기 때문에 이 구조 덕분에 지금도 매주 FSD 성능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기존 자동차,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는요,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SD를 설치를 하려면요, 차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차나 뭐 벤츠나 도요타나 뭐 GM이나 이런 기존 기업이 FSD 시스템을 만들려면요,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해야 되고요. 차량 전체 구조를 재설계해야 되고요. 외주 ECU 구조를 완전히 폐기해야 되고요.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되고요. OTA 업데이트 체계를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고요. AI 학습용 슈퍼컴퓨터까지 보유를 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거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즉, 새로 태어나야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부품 몇 개를 새로 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 수준의 AI 플러스 컴퓨터 기업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자, 제가 기업 DNA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차 그룹이 이 자율주행 이 개발에서 또 성과를 내지 못한 문제는요, 이 조직 문화도 있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는요, 어떤 차종을 생산할지조차 노조와 협의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이 현대와 협업할 일이 있었는데요. 어떨 때는 제네시스 라인이 과잉 생산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제네시스 라인이 차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산타페 라인이 차가 과잉 생산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조 문제라는 거죠. 노조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라인을 만들려면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런 단순 라인마저도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에 수많은 하청이 엮여 있죠. 이 수많은 하청, 그럼 수많은 ECU가 달라붙어 있는 이 문제에서 여기에 자율주행을 붙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겠어요. 변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느리겠죠. 근데 자율주행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빠른 속도, 빠른 의사결정이 필수인데 이런 현대차의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인력과 임원진 대부분이 내연기관 중심 사고방식에 익숙하다라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공 경험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자율주행으로 하려면은 기존의 성공 경험의 틀을 완전히 깨고 완전히 새로운 AI 기반 자동차 기업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특히 현대차는 아시다시피 재벌 중에서도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가 강한 회사입니다. 특히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요, 여자 뽑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업의 오너가 파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 다들 체감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게 자율주행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의 인식에 박히는 시기는요,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겠죠. 제가 현대로 예시를 들었지만요, GM, 벤츠, 뭐 도요타,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승자는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데이터, 로보틱스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웨이모도 말씀드렸는데요. 웨이모도 결국은요, 이게 로보택시 기술 좋고 좋은 회사입니다, 구글. 하지만 결국은 로보택시가 이 테슬라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근본적인 이유가 기업 DNA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대량 양산에 대한 이 기업 DNA가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다 만들어 놨죠. 구글은 대량 양산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기술력은 있을지언정 대량 양산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웨이모 대수를 늘릴수록 적자가 누적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적자가 누적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 독주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론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량 양산, 수직 계열화 이런 거를 이미 다 지난 5년간 맞춰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이거 어디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에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심지어 이렇게 회의적인 월스트리트 저널마저도 FSD의 호평 기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의론자도 돌아서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진짜 테슬라의 힘이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차에서 이런 작은 기적을 경험할 줄은 몰랐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테슬라 FSD를 직접 체험한 뒤에 쓴 기사입니다. 이 기자는요, 운전 자체가 신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의 원인이었고, 사실 기술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았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기술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신경이 곤두섰지만, 이런 반복된 경험은 부담감이 해방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FSD가 조용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었고요. 차의 리듬에 몸을 맡기면서 통제권을 내려놓는 평온함을 느끼게 해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회의론자마저도 돌아서게 만드는 기업.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과 별개로 요즘 증시가 참 정말 재미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스몰캡이 아웃퍼폼하고 있죠.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S&P 500 지수에서 3%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초대형주의 총 점유율 합산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형주가 더 잘 간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큰 돈들이 이런 대형주에 더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은 AI와 금리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와 AI의 변화로 인해서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자산을 좀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자산의 형태는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테슬라 같은 주식도 괜찮고요. 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채권 다 괜찮습니다. 저축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관리를 하셔야겠죠. 사실 테슬라 같은 이런 주식, 성장하는 주식, 적립식으로 계속 보유하는 거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2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1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돼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뭐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 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